네, 오늘 머니데이 스테이션에서는 딜사이트S 민주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오름폭을 다시 키우곤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도 오늘의 반등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좀 무슨 말이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관세 때문에 리스크 오프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관세라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지만, 시장이 좀 매성이 생기면 그때부터 리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당분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미국 지표를 보면은 이제 제조업에 대한 투심은 좀 악화가 되고 있는데 물가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소비는 위축되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좀 주목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의류, 여행 이런 섹터들을 좀 조심하고, 지금은 조선과 방산 그리고 엔터, 뭐 음식료 위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섹터로 이제 주식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트럼프의 이제 발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매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의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다시금 이제 재건에 관한 그런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상호 보완하면서 시장의 힘을 잘 지켜내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월의 장도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제 큰 악재를 보기엔 이런 식으로 우리 당은 좀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관세와 무관한 섹터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또 신규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4월에 또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부담감을 피해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각이나 일부에서는 좀 악재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그런 코멘트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도 계속 체크해 보면서 당분간은 그래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진단 받아봤습니다. 오후장에 좀 챙겨볼 만한 섹터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이 조금 안 좋다 싶으면 S&D가 유독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삼양식품과 함께 올라가고요. 그 외에도 대두 관련주들 좀 식품주 단에서의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료 쪽에서는 어떤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네, 오늘 음식료 쪽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관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대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관세 이슈에서도 종목들은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구리에 대해서는 지금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10일부터 또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15% 추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 기회를 삼아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섹터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농산물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되면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샘표도 그렇고 최근에 커피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해서 테마에 의해서 뒤늦은 그런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무관한 섹터 중심으로 농산물 관세 그리고 테마가 이 부분에서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 사육을 하려면은 콩사료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콩사료에 있어서 계속 제조 쪽으로 봐야 하고, 이외에 또 음식료 업종 하면은 또 글로벌적으로 케이푸드 자체가 해외로도 지금 많이 수출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 오늘도 좋죠. 그래서 불닭볶음면 그리고 뭐 김이나 냉동식품 전부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서 인기몰이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꾸준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한국에서 음식료 업종들의 이슈를 부각받아서 좀 크게 상승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항상 이제 지내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있지만 그 이제 글로벌적으로 뻗어 나감으로써 이제
굉장히 큰 성과를 보고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이제 삼양식품이 좀 잘 해내주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K푸드의 그런 공략과 동시에 이제 현재 시점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신송홀딩스인데요. 이제 신송. 미국에 지금 현재 관세를 강력하게 부과를 하면서 관세 전쟁에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 관세에 대응한 그런 중국의 보복 관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두 관련해서 농산물 관련해서 수입을 또 제한을 한다고 했고 한국산 식품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두 관련 테마가 크게 탄력이 나왔고 만약 이제 관세 전쟁이 확대가 돼서 미국의 이제 먹힐 카드는 또 계속해서 대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라면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동식품들을 주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타격을 입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있어서 반사이익으로 제두, 밀, 콩, 옥수수를 이제 수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사료 업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콩으로 만든 식품이기 때문에 부과를 받을 수 있고 어제 또 shipping이 크게 나아졌죠. 그리고 만약에 관세 전쟁이 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곡물 관련해서 또 이슈적으로도 뭔가 뉴스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 신성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가수 이제 지드래곤 관련된 섹터로도 엮입니다. 그래서 YG엔터에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으로 이적을 했고, 갤럭시 코퍼레이션도 이제 상장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서 G드래곤의 흥행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지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파트너사들도 계속해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주는 신성홀딩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상장을 했을 경우에도 신성홀딩스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드래곤의 컴백도 해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 이제 관세 그리고 대두 관련해서 움직여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재료들이 많다라는 점 해서 신성홀딩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역배열로 이제 이렇게 끊어주고 해서 2달 만에 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 주면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G드래곤의 컴백이 있었어요. 때문에 이제 재료 소멸의 느낌으로 약간 하락을 했었고 이 이후에 큰 추세 없이 큰 이탈 없이 그냥 정고점을 좀 돌파해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더 상승 살려받으면 충분히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쌍바닥도 형성됐고 해서 이대로만 가준다면 한 번 더 탄력을 좀 받아준다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면은 1차적으로 수익 보시고 이후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으로 받아봤습니다. 대두 관련주 안에서도 대장주로 역할하고 있는 신송홀딩스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말씀 주셨던 지드래곤 모멘텀, 주변에서 콘서트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심주로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는데 방금 전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조선 관련한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포인트에 특히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조성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봐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관세와 무관한 섹터로 이제 좀 조선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트럼프 입에서 좀 또 이번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의회 연설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의 움직임에 있어서 조선 쪽으로 보면 LNG 프로젝트 그리고 국내와의 협업 그리고 이제 방산 아니면 방산은 이제 주요국의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급을 할 것 같고 해서 회사 이익률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LNG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군함 쪽에 MRO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회사의 기술력을 성장시키겠지만 이쪽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강력한 첨단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다 하면은 결국에는 배에 대한 건조 기술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측면이고 거기에 밸류에이션 확장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조선사들의 그런 절대적인 실적만 보면 반복 건조를 통해서 이익률만 계속해서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조선사와의 경쟁이 있는 구간 속에서도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런 거대 시장을 얻었다라는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을 때 LNG 쪽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할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같이 보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쪽으로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어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제 미국 이런 건조 시장의 붕괴 이면에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이벤트나 이런 상설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조선주의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세의 영향으로 이제 하나그룹 주들이 좀 잘 나와줬고, 시작을 할 때 이제 시가를 봤을 때 상단의 3위 종목들을 봤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인 주가가 단기적인 낙폭과대에 의해서 포커스가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장 초반에는 좀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일 이제 시세에 따른 그런 편차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낙폭과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단기적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지만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조정의 반등 시점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선물 쪽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선물 쪽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낙폭이나 반도체 섹터가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준자로는 이제 선물 누적이 3만 개까지 다시 사는 걸 봤고, 그러면서 다시 외국인들을 매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태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태웅이라는 종목이 풍력 발전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만 조선 기자재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조선 산업기기에 사용되는 핵심 단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해상풍력 관련 섹터로도 엮여 있으면서 이제 태웅은 안전한 매출 성장 그리고 이제 꾸준한 수익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그런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그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웅의 향후 수익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 이외에 이제 조선업에서도 단조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단조품을 이제 풍력 설비 쪽으로만 엮여 있기보다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부각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현재 중국과 미국 견제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한국과의 협업 이야기가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선발 엔진에 사용되는 단조 부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세와 무관한 그런 섹터로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변동성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풍력, 조선 여기서 부품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섹터가 좋다라고 보고 있고, 태웅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기에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해서 꾸준한 수익 개선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런 유럽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에 이제 하부구주 물용 그런 플랜지 수주가 성공한 바가 있어서 이제 25년도에도 실적 성장도 함께 계속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차트 보도록 할게요. 태용 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 계속 큰 낙폭을 줬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제 V자 반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일 계속 주봉으로 봤을 때 양봉 캔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승 탄력을 꾸준히 잘 받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탄력 그대로 받아서 잠깐 이제 조정 주는 구간에는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구간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진입가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눌려졌을 때 추가적인 비중 확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현재가에서 매수해 주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했을 때 목표가는 16,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관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선 그리고 조선 기자재 쪽으로의 모멘텀, 태웅 집중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료 섹터 그리고 조선 안에서 각각 탑픽주들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산 밥캣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포인트 집중해 볼까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다시금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산 밥켓은 이제 재무가 좀 받쳐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소형 건설, 뭐 농업, 조경용 소형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에 생산 기지를 보유했다는 게 현재 업황 반등에 일단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고, 그래서 이제 두산 밥켓도 계속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또 인프라 수혜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뭐 인프라코어, 뭐 이외 대동기업, 뭐 중소형도 있지만 대형으로 보자면은 HD 현대 건설기계,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이제는 두산 밥켓도 이제 반등 구간으로 해서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북미 업황의 반등 그리고 리슈얼링 그런 기조의 수혜도가 가장 높을 수 있는 그런 기계 업체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밥켓에 대한 그런 전체 매출에서 이제 북미 지역에 발생하는 매출액이 65%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제품이 북미 시장에서 30%의 점유율 파악이 됐고, 북미 생산 기지에서 전체 제품의 67%가량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율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현재 관세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기계업 쪽으로 좀 계속해서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런 북미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재건 관련돼서 보시면은 파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재건 관련돼서 계속해서 다 급락을 보여줬었죠. 하락세를 계속 보여줬었는데 오늘에 있어서 이 방송을 하기 조금 전에 이제 젤런스키가 이제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재건 관련주가 그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에 반영을 하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그거에 있어서 이제 건설 기계나 이제 다시금 건설 쪽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재건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또 한번 움직여줄 수 있고, 이후에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재건축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건설기계 관련해서 광물협정 그런 회생 여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때문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해서 우하향으로 이렇게 쏟고 있기보다는 낙폭을 계속해서 한 번씩 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크게. 어떻게 보면은 급등락을 크게 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반등하면서 한참 또 크게 낙폭을 크게 줬다가 반등을 하면서 다시금 올라와 주고 한번 크게 장대 양봉을 뽑아줬습니다. 이후에는 다시금 물려주는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7,000원 구간에서 담아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 3월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지금 담아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가 51,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눌린다 하더라면 조금씩 비중을 실으셔도 나쁘지는 않다.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릴 손절가는 4만 원,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밥켓 마지막 스페셜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뭐 재건 그리고 건설 쪽의 테마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눌림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담는 추가 매수 전략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셜 공략주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 딜사이트S 민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